네. 제가 지난주에 로보월드 2025를 이제 참관을 했고, 그래서 방문했었던 그런 부스에 대해서 뭐 설명을 그냥 뭐 잠깐 드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했을 때 다음 사진과 같이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아이리 2025의 전시회를 이제 처음 출전을 했었지만은 로보월드 2025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엄청 컸더라고요. 아마도 한, 한 적어도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기업 수도 되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장해서 바로 이런 사진과 같은 모습인데, 이제 앞에는 대형 로봇 위주로 이제 시연하는 큰 부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자잘자잘한 이제 부스 크기도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규모가 되게 컸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외국인 참관객도 이제 되게 많이 보였었습니다. 본 전시회에서는 이제 로봇 완제품들이 주로 있었고, 그리고 완제품을 활용한 어떤 응용 솔루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푸드테크 같은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예를 들어 감속기나 모터, 베어링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어를 하는 모션 컨트롤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보질 않아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시관으로 해서 국방과 관련된 어떤 부스도 있었지만은, 어, 뭐 무기 체계나 뭐 그런 거는 잘 없었고,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인공지능, 뭐 비전 AI를 이용해서 뭐 그런 로봇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 식재료, 군대에서 이제 그 식사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런 취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로봇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었던 곳은 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AMR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MR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행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팔로 조작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터가 위에 장착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모에서는 이제 굉장히 느리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게 혹시 안전 때문에 뭐 제한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로봇 팔도 그렇고 그 AMR이 움직이는 무빙도 그렇고 되게 느렸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산업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룰 베이스드 라고 해서 이제 코드에 입력된 대로만 활동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데이터로 학습된 그 결과로 인공지능의 확률에 기반하여 이제 제어까지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 룰 베이스드하고는 이제 차이점이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매니퓰레이터도 이제 그 영상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인공지능이 딱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이제 AMR 자체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커서 좀 놀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우 로보틱스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휴머노이드나 산업용 로봇팔 같은 거면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로봇도 있다. 자동화를 위한 그런 설비도 이제 일종의 로봇으로 이제 취급이 될 수 있어서 로봇이라는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유진 로봇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보여주는 그 AMR도 되게 사이즈가 컸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웠던 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뭐
홍보용으로 2톤 적재 가능하다, 초당 2m 이상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차세대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 현재 전시해 놓은 거는 1톤에 초당 1m 세컨드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전시를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었었고, 그리고 AMR 자체가 되게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좀 눈여겨봤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자전거 타는 속도에 맞먹을 정도로 AMR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음, 자, 산업에서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다크팩토리라고 하는 게 요즘은 상승을 하고 뜨고 있습니다. 그 다크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진 그런 팩토리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자동화로 이루어진 그런 팩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AMR이는 뭐 산업용 로봇도 더 가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MR도 되게 고속 주행하는 게 이제는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AMR도 되게 무게가 좀 커서 한 400kg 정도 됐다고 하고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솔루션도 이제 로봇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제가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현대자동차에서도 음, 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곳을 인수를 해서 이제 차세대의 어떤 로봇이나 자동차가 조금 되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차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고 칭하는 이런 AMR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안전 같은 것도 이제는 경계 없이 조금 허물어져 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유진 로봇에서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는 네, 사람이 이제 어떤 걸 이제 요구를 하면은 이제 로봇이 그걸 알아듣고 LLM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비전 AI를 어떤 물체를 인식을 해서 이제 그거를 딱 수행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했었습니다. 뭐 협업 기관으로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캐티, 또 MIT, 조지아텍,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신 로봇은 이 피지컬 AI를 위해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연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쪽 부스에서 그 리모컨을 가져와라고 했을 때, 이 로봇이 딱 앞으로 가서 리모컨을 인식을 하고, 다시 리모컨을 다시 반환을 하고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내부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음은 A 로봇인데요. 두 로봇이 서로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형태로 이제 협력을 해서 보여주는 데모입니다. 이제 두 로봇은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시작점과 끝점만 이제 싱크를 맞추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로봇은 이제 운반만 하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운반해서 가져다 주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로봇이 이제 비전 AI를 통해서 어, 물체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AI를 통해서 그 이제 물병을 옮기는 것까지 이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물병 하나를 이제 옮기는데 되게 10초 이상이 걸릴 정도 되게 느렸었지만 이제 의의가 있다면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데모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고도화가 되면은 이제 생산량 측면에서 이제 대단하게 비약적으로도 그런 어, 놀라운 그런 성과를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R 247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AMR도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여기는 5톤짜리를 뭐 실을 수 있다는 그런 AMR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외로 이제 이런 AMR이 엄청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안전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유니트리하고 로어스라고 하는 이제 공동 부스였는데요. 이제 유니트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중국의 저가형 휴머노이드를 좀 보급화를 하는데 보급화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어스라고 하는 업체는 국내 업체인데 이런 완제품 제품을 이제 국내 유통을 하고 또 안에 완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좀 커스텀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로어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직접 해주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외주를 둬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이제 이런 완제품도 있지만은 이 커스텀용으로 나온 제품들도 그런 라인업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안에 이제 아무런 그런 시스템이 없는 소위 이제 깡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로봇도 이제 라인으로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커스텀 업체에서 고객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할지, 어떤 PC를 사용할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이제 커스텀된 제품을 이제 어, 고객한테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그 네, 휴머노이드끼리 서로 이제 박싱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시간대별로 있어가지고,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 이거 로봇이 좀 안 써 보여가지고, 좀 찍어본 사진입니다. 네, 가끔은 로봇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이제 충전 시간이 되겠죠. 다음은 세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골프를 위한 그런 트롤리 로봇을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봤고요. 그냥 저희 연구소 앞에 골프장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게, 좀 수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이제 중국 바이어처럼 이제 보이는, 고객이 참관인이 이제 막 상담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용 로봇도, 아, 이런 수요가 많구나, 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점은 이런 세나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원래는 이제 그 전기 바이크나 아니면 그 오토바이 같은 그런 레저 활동을 위한 그런 헤드셋, 통신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장치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이런 기업이 그런 그 골프를 위한 서비스용 로봇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했다라고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비전 AI하고 그리고 그 UWB를 탑재를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제 서비스용 로봇에 이제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티그리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느꼈던 점이 그 소형 AI, 엣지 AI, 또 온디베스 AI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엔비디아 제슨이 많이 사용을 되고 있다. 다른 부스에서도 보면은 엣지 AI 같은 경우는 많이 제슨을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진을 그냥 가져왔고 좀 특이했던 점이 퀄컴의 드래곤 윙이라고 하는 SoC라는 게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퀄컴에서는 산업용이나 IoT, 셀룰러 관련된 이런 솔루션을 위한 SoC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행보에서 보면은 지난 10월에 아두이노를 퀄컴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SoC나 작은 산업 분야 또 교육용 플랫폼에서도 퀄컴이 되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대학교 한 연구실이었는데, 여기서는 비전 그런 AI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전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복잡한 이런 접시 수납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트렌드가 AI를 이제 접목해서 뭔가 해보는 건데, 이 연구실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런 수납을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니즈가 있는 건지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다음은 테솔로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로봇, 그리퍼라고 하는 로봇의 이제 손을 이제 만드는,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핑거에 부착된 과속 센서를 이제 만지고 있는 건데, 그 가속 센서가 이제 반응해서 뒤에 그래프가 이제 XY 지축으로 가속 센서에 대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나 감압 센서, 또 자이로 센서가 제 핑거에 안에 탑재돼서 각각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터치 센서 관련해서 이미지스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협업을 한 어,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쓸 수가 있겠구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제 부스는 아무래도 푸드테크였습니다. 여기서는 로봇이 이제 조리하고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줄을 많이 즐비하게 섰고요. 여기서는 이제 큐브 스테이크를 로봇이 구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 서는 모습을 봐서 우리는 고온 팽창 후 실시간 당질 코팅, 경화 공정을 가진 옥수수 기반의 다공성 경량체 대물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냥 캐러멜 팝콘을 그냥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랩업해서 전체적인 느낌은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월드 전시회가 지난 저희가 참여했던 아이렉 2025보다도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았고, 또 제품에 대해서 좀 원어로 바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상주하는 인원은 좀 최소한 영어 정도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로봇 데모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스마다 데모가 좀 잘 자란 그런 실패들이 좀 막막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직접 조정해서 좀 다시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아직 피지컬 AI나 아니면은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허용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로봇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묻어봐서 이런 수요가 있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가 하나 이제 로봇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데, 이제 이런 데모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곧 있으면 이제 산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